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자서전 어떻게 끌 것인가? 이게 자기 작자인데요. 이게 눈목자거든요. 네. 눈 앞에 이렇게 햇살이 싹 넣으면 저절로 와서 자요. 자. 서는 글서자고. 네. 자기에 대한 글을 쓰는데 전기로 쓰는 거예요. 전기. 그럼 전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대기의 사고. 이게 특징이 되는 점을 잡아서 쓰겠죠. 그런데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방법이잖아요. 네. 어떻게? 진술 방법, 표현 방법, 설명 방법, 묘사 방법, 수사법 표현법 이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데 이렇게 수사법도 있는데 이 자서전은 글이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 자서전의 글의 스타일, 성격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쓸까? 이건 장문이죠. 장문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까? 글의 갈래에 따라서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이 있는데 기승전결도 있고 네. 글의 갈래에 따라서 이 글의 특징을 가르쳐줘야지. 갈래별 특징, 갈래별 특징, 그 갈래별 이론에 따라서 이런 이론을 잘 배우는 이유는 이 글을 이런 이론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해서 글을 써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서전의 개념을 보면 대개의 뜻이라는 개념은 대개의 자, 생각남자. 자서전. 글을 쓰는 이가, 이게 작가예요. 자신의 삶. 그래서 자서전이에요. 그 자서전은 자기가 안 쓰고, 전기부는 자기가 안 쓰고, 남이 써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서전을 본인이 쓰는데 쓰는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구술을 해요. 구술. 말로 하고, 녹음을 하고, 플러스 자료를 다 주면, 전기분 작가들이 자신이 쓴 것처럼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대피를 하면서. 그래서 출판을 하기도 하죠. 자서전을. 본인이 쓴 것처럼. 자, 자신의 지나온 삶, 과거를 돌이켜보면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 증거도 있어야 되고, 네. 돌이켜보면서 가치 있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값과 위치. 이 가치라는 것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네. 관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자신이 뽑는 거예요. 가치가 있고 후세에 전할 만한, 그래서 전기라는 거예요. 전기. 근데 이 전기가 네. 전할 기록할 기도 되지만 네. 전기문 할 때 기할 기자가 쓰면 이 구름 부르고 귀신 오고 하는 전기는 기할 기자로 이렇게 써요. 이건 기록할 기고. 네. 이렇게 전할 만하고 판단한 일이나 판단한 사건이나 경험을 기록한다. 여러분, 판단한 사건은 팩트일 가능성이 있고, 이 경험은 느낌, 체험한 느낌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자, 그럼 기록형 그립이나 이렇게 한 글자 사이사이를 설명하는 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자서전이니까 이걸 구성할 때, 지나온 삶을 돌이킬 때 시대순, 연도별로 구성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재까지의,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는 자서전 안 쓰죠. 네. 자신의 삶을 훑어보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데서는 추보식 구성, 수필 같은 데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쓰는 걸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쓰면 너무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못 잡으니까 특별한 사건을 위주로 이렇게 테마식으로 이것도 시간 경과합니다. 근데 이건 주제 중심이니까 주제가 뭐예요? 중심생각이에요. 중심생각. 테마, 생각을 중심으로 네. 이렇게 써줘도 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어서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건 위주로. 그러면 이 장단점에서 요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나 특징을 잘 이해할 거고, 이거는 그 사람의 삶의 전체 흐름을 잘 이해를 하겠죠. 네. 단점은 압축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중심이나 요점을 읽는 사람이 추려야 되고, 이렇게. 네. 이거 단점은 이 사이사이를 잘 모르겠으니까 또 뭔가를 공부하고 봐야겠죠. 보조자료로. 네. 장단점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자서전을 그러면 왜 쓰느냐? 자신의 삶을 되돌아다. 이게 반성,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하게요. 반성과 상찰. 그래서 성찰이에요. 반성하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현재랑 과거랑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역사란 무엇인가? 이에치카에 나오는 것처럼
현재, 과거를 돌아보면서 미래의 삶을 담보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고 자서전도 쓰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거니까. 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은 뭐야? 자기의 신체, 정체성. 그럼 자신감은 뭐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미련을, 후회를 다 떨쳐버리고 잘한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서 자기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의 정체성을 기르면서 내가 누군지 확정되니까 내 존중감이 생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존중감이 형성된 애는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럼 자아 효능감, 나는 이걸 가능해 하는 효능감이라는 게 생겨요. 네.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누적 기록부를 쓰라는 거예요. 네. 자서전이 학습 누적 기록부입니다. 네. 자,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둘씩.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요? 깨달음이라고. 자, 팩트가 사실이 있어요. 사실이 있고,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판단을 한 것이,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구나. 더 나은 방향이 있고, 더 적합한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그렇게 깨달음을 쓰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팩트가 아니라. 자, 수필에서도 설 같은 경우에는 체험을 쓰고 플러스 깨달음을 쓰는 거고, 네. 수필 안에서, 자, 그러면 이 전기문은 어디냐? 소설이냐? 소설 아닙니다. 시냐? 시 아닙니다. 희곡이냐? 희곡 아닙니다. 수필의 일종입니다. 수필. 수필 잘 때는 붓에 따라서, 필기구 따라서 수행하면서 자유롭게 쓰는 건데, 수필도 경험 체험을 쓰면서 플러스 체험, 깨달음이 없으면 수필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허접하니까 수필가가 아닌 거예요. 당신들이 수행평가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수필의 일종이 자서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공유하는 거고 수필도 깨달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수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자서전의 주요한 내용은 보니까 개인의 삶에서 의미 있는,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개인의 삶에서 찾는 거예요. 사건이나 사람. 자, 이게 사물 이렇게 쓸 때는 이건 일이고 이건 물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물은 일과 물건이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건은 일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 네. 이건 물건. 그럼 물 안에 사람도 물건, 물건도 물건인 거예요. 그 사물에 대해서 다 쓰는 거예요. 자, 삶에 얻은 지혜 써야 돼요, 지혜. 자, 미래가 아까 밝혀야 된다니까 인생 목표도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직 죽진 않았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인물 중에서 가족과 친구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 학교와 직장, 공간 이야기, 삶의 큰 변화. 그러니까 이때 변화가 됐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깨달음을 쓰는 거죠. 네. 자, 자소서도 이렇게 하면 자소서, 자기소개서. 똑같습니다. 자소서는 이걸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소서에 이걸 쓰는데 이 자소서에 쓰는 근거가 생활기록부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을 아주 자세히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에는 뭐 쓰는 거예요? 내가 얻은 지혜, 나의 목표. 출생은 안 써요. 고등학교 거만 쓰니까. 네. 고등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갈등 관계, 삶의 변화. 나 이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는데 이런 목표가 생겼어요. 이게 자소서잖아. 큰 삶의 변화를 가져온 책, 이 책 서울대는 3권 써야 돼요. 네. 이거 만남 이야기, 누구 만남 이야기, 어떤 사람 책이란 게 있어요. 도서관에서 대출해주거든요. 요새는. 네. 사람 책, 사람 만남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나 내가 뭐 하고 죽을 것인지, 뭐 하다가 죽을 것인지를 확정지면 자소서 끝내주게 쓴다는 거고. 네. 자, 그러니까 이걸 생활에서 이 자서전이란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생각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죠. 자, 자서전을 쓰는데, 자소서를 쓰는데 보세요. 네. 본인이 일기에다가 깨달음 써놓으면 끝내주겠죠. 나중에 자소서 쓸 때. 네. 내 편지에서 친구야 나 이런 걸 느껴서 써놓으면 그거 쓰면 되겠죠. 네. 자기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하면서 나 이거 기억 잘 나죠. 네. 그 자소서 쓰겠죠. 친구와 가족과 면담하면서 어떤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리더십을 벌이느냐고 구체적으로. 그럼 하나도 안 쓴다고 애들이. 이걸 써놓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써라요?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그날의 깨달음. 그럼 나중에 그것만 보고도 자소서 가능해요.
자소서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마련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고등학교 가면 뭐라고요? 라면 박스에다가 뭐라고요? 사진, 낙서, 상장, 수행평가 자료, 복사본 다 넣어놓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럼 전문가가 이건 필요 없고 이건 필요 없고 요 얘기해봐. 그럼 그때 생각이 더 잘 나죠. 네. 그럼 자소서 컨설팅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라면 박스 하나에다가 네. 플라스틱 박스 안에다 모으는 겁니다. 됐어요? 네. 자, 글 내용의 신빙성, 증빙하는 증빙자료, 신뢰, 믿게 해줘. 다 읽는 사람이 이 그림이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넣으면 재미있어 해. 네 기억이 더 보충되니까 아, 요거 보면 이것도 떠오르고 이것도 떠오르고 이 매개체, 기억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더 잘 떠오르니까 자서전을 제대로 쓰지. 복잡한 내용을 간단하게 동영상 하나 보여주든지 편지 하나 보여주면 이 편지가 어땠어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예시로 사용할 수 있죠. 훨씬 더 독자들은 그걸 보고 구체적인 상황을 상상하게 되죠. 네. 다만 보조자료가 너무 많으면 안 되죠. 지저분하니까. 네. 자소서 내용이 아니라 보조자료만 더 보면 보조자료 집이지 이게 무슨 자소서야. 네. 부각은 뛰어나게 보일 수 있으므로 경험을 잘 늘어내는 한두 개에 집중해서 포인트를 올리라는 거죠. 포인트. 그 내용에 대한 포인트를 올리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이렇게 자료가 다 많으면 자소서에 다 쓰냐? 안 씁니다. 이거는 이래서, 이거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자,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르치는데 뭘 봐요? 손가락을 보고 있어요? 달을 보고 있어요? 달 보는 거예요. 이 손가락은 구체적인데, 이렇게 손가락을 5개 하면서 저쪽 봐. 그럼 보여요?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하나를 뚜렷하게 이걸 가르치는, 요걸 찾아야 돼요. 자소서를 쓸 때. 자서전을 쓸 때도. 네. 됐나요?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데 자신의 경험 떠올리죠? 보조자료로. 네. 그 중에서 선정하는 게 뼈 아프겠죠? 어떤 테마로? 자,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니까 이게 꼭 필요해. 라고 구성을 하고 뒤쪽박쪽 순서도 바뀌죠? 이 선정한 자료를 순서를 구성하죠? 네. 이거부터 얘기할까? 이거부터 얘기할까? 아니, 시간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서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걸 뭐부터 얘기할 거야? 이거부터? 이거부터?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서를 정해야죠?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어떤 표현법으로 쓸 거냐고. 표현법, 수사법. 그 표현법을 적당한 표현법을 찾아서 쓰고 첨삭하고 고치고 하는 게 자서전을 쓰는 과정입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런 표현법, 수사법 중에 요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엄밀하게 하면 이 수사법, 이걸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표현법, 수사법. 시에서 배웁니다. 시에서. 네. 자소서는 그렇게, 자소서는 거의 표현법 안 씁니다. 왜?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네. 감성적으로 써봐야 소리입니다. 네. 객관적인 팩터가 중요한데, 네. 자서전은 내 얘기를 하면서 감정을 충분히 실을 수 있기 때문에 표현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 네. 이건 공적 문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어떤 인색에 대한 표현이니까. 이해되세요? 네. 자, 비유법과 변화법과 강조법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표현법에서. 그럼 비유법 예를 들어서 7가지, 8가지, 10가지, 강조하기 10가지, 변화하기 10가지 이렇게 되는데 비유법은 유자하고 의자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구분이 돼요. 유자가 들어가요. 의자가 들어가고 그러네요. 유자가 들어가서 순식간에 해요. 네. 자, 이거는 순식간에 구분이 되는데 까먹으면 안 돼요. A는 B. 이렇게 지식인에도 물어봐요. 듯이 인양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지급법입니까? 예. 그런데 슬픈 듯 하다. 지급법 아닙니다. 슬픈 듯이 보인다. 지급법 아닙니다. A와 B가 있는 게 유사하고 비슷한 거. 이게 비유학입니다. 비슷하고 유사한 거. 유사, 비슷 이런 뜻입니다. 비유법은.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A와 원관념, 원래 표현한 생각과 보조관념, 보조해갖고 이걸 묘사하고 싶은 문학적 관념, 표현법.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네. A는 B다. 같은 듯이 인양처럼 있으면 직접 비유한 직유법이라고 그러고, 네. A는 B랑 유사해요 하는 걸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이거 숨은 은자예요. 이게 숨어 있어요, 은이.
네. 그럼 이 능이 뭐냐? 듯이, 처럼, 같이, 있냐. 이 단어가 있으면 직유법, 없으면 은유법이야. 자, 그런데 이 원관념은 생략하고, 듯이도 생략하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한 걸 상징이라고 그래요. 현상의 특징을 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자는 현상. 현상. 징은 뭐라고요? 특징. 특징. 그래서 어떤 여자애가 남학생 가슴에 대고 말미잘 똥개 늦게 나쁜 놈 도둑놈 이렇게 하는 게 남자친구라고. 현상의 특징만으로 원관념을 표현해주는 거라고. 이게 상징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비유와 상징, 출판사 비상도 생긴 거예요. 문학 출판사로 시작됐어요. 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직유법은 됐죠? 네. 은유법도 됐죠? 네. 그럼 상징법도 됐죠? 네. 직유법은 초등 때가 됐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초등은. 중등 때는 이거는 이런 속성이야. 고등 때는 보조관념만 가르치고 원관념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어렵다는 거예요. 상징의 특징만 내서 압축되는 거예요. 함축되고. 이해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의 다른 현상에 빗대어. 빗대어가 뭐예요? 비슷 유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의자는 뭐냐? 의족. 알죠? 네. 의족, 네. 의치, 가짜, 인간처럼. 인간이 아닌데 인간처럼. 인간처럼. A나 B가 둘 다 있어요. 네. 인간이 아닌 게 인간처럼 한 게 있어야 돼요. 자, 대유법은 대표적인 걸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 노란 옷 하면 인민군, 음. 칼 하면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비유입니다. 네. 자, 이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은 내가 추천하는 파일 중등 수준, 고등 수준, 그러니까 둘 다 보시기를 권해요. 두 개만 보면 다 해결돼요. 네. 고3 때까지. 네. 됐나요? 네. 자, 저 녹화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네. 내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호수라는 거 있어요. 이게 원관념. 네. 이것은 표현을 호수처럼 표현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 보조관념. 음. 그래서 은으로 돼서 은유법이 아니라 내 마음은 호수 같다. 같다가 없어서 은유법이에요. 자, 어머니 마른 손 같은이에요. 같은 직유법이에요. 조팝꽃. 원래가 조팝꽃이에요? 원래 원관념은 손이요, 손. 네. 손. 족갑것은 표현하는 거. 네. 근데 이 같은이 있어서 직접 단어를 썼다 해서 직유법이에요. 자, 끝났죠? 네. 자, 강조하기. 신기한 게 네. 강조하면 변화되고 변화되면 강조돼요. 변화시키니까 강조되고 강조되니까 변화를 느껴요. 같이 쓰이는 두 개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돼요. 네. 구분이 안 되는데 틈먹고 옛날 문제에 보면 네. 이렇게 이런 걸 써요. 이거 반복법, 대조법도 안 써주고 이거 하고 또 하나 써줘요. 강조법을.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하나 써준 다음 중 표현 방법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죽어나요. 그럼 뭐라고요? 강조하기나 변화하기의 종류를 한 종류를 다 외워야 풀 수 있어요. 이게 아이들한테 시험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예요? 하고 뿅 가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강조하기, 변화하기, 반복법 변화돼? 강조됐다. 대조법 변화되잖아. 네. 대꾸법 대립구절이니까 강조되잖아. 인용법 강조 안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외우셔야 돼. 통째로 변화법이나 강조법의 종류를. 이제 외우는 방법도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해야 돼. 그러는데 어쨌든 의도나 정서를 강하게 해요. 강강. 자, 반복법, 대조법 등인데 요것만 있냐? 안 그러니까 강의를 보라는 거예요. 여기 안 써 있으니까. 이해돼요? 네. 자, 해야 솟아라 그럼 반복법입니다. 근데 해야 솟아라 이렇게 대꾸도 되니까 대립 대꾸도 되네. 근데 반복이 강하니까 반복법. 자,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다. 짧다 길다 대조되네. 네. 반대네. 차이. 근데 인생은 짧다. 주어 서술어. 예술은 길다. 주어 서술어. 대꾸법도 되네. 표현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해됐어요? 네. 대조법은 차이. 공통점은 비교.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건 뭐냐면 설명 방법이 있고 진술 방법이 있고 이거는 뭐라고? 수사법이 있고. 네. 자, 수사법은 비유, 변화, 강조법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네. 여기에 10개씩 대략 10개씩 있어요. 진술 방법은 4가지가 있고 설명 방법은 한 10대까지가 있어요. 10개까지가. 네. 그러니까 설명 방법, 진술 방법, 수사법을 시험 문제 낼 때 구분해서 안 써줘요.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은 그럼 끝이야.
다 알아야 돼. 근데 설명 방법 나올 때는 설명문 논설문이 많이 나오고 네. 진술 방법 나올 때는 이 진술 방법 4가지가 나오는 거를 따로따로 문장에 따라서 차이를 찾아야 되고 수사법은 시나 이런 수필에서 많이 나오고 이해됐어요? 네. 자 어쨌든 자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단순한 변화를 둔대 대구 대립구조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 그러면 높고 맞다는 차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대조법을 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대구법. 음. 요 따옴표가 있으면 인용법. 끌어다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 2개만 있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십니다. 이걸 다 보셔야 되거든. 이거를 적절하게 그 상황 타이밍에 맞춰서 네. 자서전에 쓰라는 얘기잖아. 네. 자,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하는 건 풍유법. 자, 어쨌든 속담, 격언은 풍유법이라고 하거든요. 바람 떠도는 비유법, 풍유법. 관용어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어떨 때는 사비유라고 해서 죽은 비유가 되기도 해요. 사비유, 사유운용. 관용어. 너무 많이 쓰이면. 자, 짧은 표현으로 이게 손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게 구체적인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상황만 표시해야 된다고, 속담은. 아니 때린 굴뚝에 연기 달까? 이렇게 쓰면 구체적인 거 있어요? 냄새만 솔솔 피우는 거야. 그 속담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쓰면 나쁜 사람이에요. 오해하게 만드는. 알았어요? 네. 속담하고 격언하고 관용어의 차이는 시험 문제 나오겠지. 예로부터 민간에 내려오는 쉬운 격언. 그럼 격언은 뭐냐?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는 언어. 잠언은 뭐냐? 그리고 잠재된 언어. 어떤 그 느낌이 있고 뭐랄까? 에너지가 있는 언어? 뭐라고 해야 되나? 잠언. 잠언록 해가지고 명언. 그럼 명언은 유명한 언어. 유명한, 말한 사람이 있겠죠? 네. 사람은. 근데 잠언은 안 정해지는 게 많고, 격언도. 일상으로. 민간에서 전해져오니까. 소 잃고 외양권 고친다. 뭐라고요? 중요한 걸 잃어보고, 사후 약방문으로 뒤에 했다는 거죠. 소 잃어도 외양권 고쳐야 돼요. 소 또 키우려면. 이렇게 현대적으로 비판해서 보기도 하고. 네. 격언은 오랜 동안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을 짧게 썼다. 시간은 금이다. 그쵸? 네. 금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네. 시간은 금이다. 시간 자체가 인생이에요. 좋든 나쁘든. 관용어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서 특별한 의미, 당근이지 이런 것처럼 관습적으로 사용해서 그 관습 습관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눈이 높다. 그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이게 격언은 아니죠. 네. 속담도 아니죠. 네. 이런 것처럼 구분을 해나가면서 써줘야 되는데 이게 애매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판단할 때. 원래 속담은 내가 많이 외우면 되는데 격언 나오죠. 네. 관용어 나오죠. 네. 관용어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비유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영어 외울 때 관습용구, 수거 다 똑같은 거예요. 관용구 익숙하게 사용하는 거. 왜 그렇게 돼요? 그럼 공부해야 돼. 미국의 역사를. 근데 나는 그게 궁금했어. 이게 왜 그런 뜻이에요? 막 이렇게. 이게 안 돼서 괜히 핑계대면서 공부 안 했지. 관용구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이.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수업하고 나는데도 모자라요. 뭐가요? 비유법, 강조법, 비유기. 등등. 짜증나잖아. 누구라고요? 얘등. 어떡할 거예요, 얘들? 얘등. 어디 갔어? 등등등. 무섭잖아. 수능 나오면 어떡할 건데, 등등등. 이거 말고, 요거만 낸대, 선생님이? 아니요. 다른 거 내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은 다 충분히 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아직 안 보셔도 돼요. 차라리 이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아니요.